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에 보내드리는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왔던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최근 급락세로 돌아서 6월 중순 정점이었던 5달러에서 8월 중순에는 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백악관과 에너지 전문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과 전망치를 살펴봅니다. 미국 내에서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급격히 늘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는 허위 주장부터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잘못 배달됐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오미크론의 새 하위 변이 BA.5로 인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할지 말지를 두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중보건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심근염과 심낭염이 꼽혀왔습니다. 건강 상태나 부작용 우려로 비접종자들이 백신을 기피해왔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백신 제조 방법으로 만든 노바백스 백신이 CDC의 승인으로 접종에 돌입합니다.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들의 새로운 옵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수 기자 만나 이 모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인데 발이 문제?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때문에? 환자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Love Your Life를 할 수 있도록 피지컬 테라피 앤 밸런스 센터스. 김지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가스값, 물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던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최근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중순쯤엔 5달러까지 올라서 가스를 넣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8월 중순에는 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던데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6월 중순에 5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4달러 52센트로 한 달 만에 50센트나 급락했습니다. 이 정말 오를 대로 올랐던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최근 들어 급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 백악관과 에너지 전문기관들은 이 8월 중순쯤이면 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의 국제에너지 정책 특별보좌관인 에이모스 혹스틴 특보는 최근 들어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곧 전국 평균이 4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한 수석 분석가는 8월 중순에는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 아래인 3달러 99센트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미 4달러 아래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주인가요? 네, 먼저 워싱턴 수도권 이론을 먼저 살펴보면요. DC 4달러 67센트, 메릴랜드 4달러 47센트, 버지니아 4달러 30센트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4달러 2센트, 텍사스와 조지아는 4달러 3센트, 미시시피는 4달러 4센트로 벌써 이 4달러 붕괴가 임박한 건데요. 또 유일하게 6달러대의 고유가에 시달려온 캘리포니아까지 짚어드리면 캘리포니아는 현재 5달러 90센트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저희 WKTV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뉴스투데이에서 현재 기름값에 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동안 가스비가 확 올랐던 것에 비하면 고작 몇십 센트 떨어진 거는 정말 실감도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휘발유 가격이 34일 연속으로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월 25달러를 운전자들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물론 기쁜 소식인 건 맞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시기이지만 묵묵히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기성 전화, 로보콜이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로봇 메시지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최근 사기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기범들은 개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는 허위 주장부터 온라인 주문이 배달되지 않았다며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기 문자 폭탄은 한 달에 120억 건이나 쏟아져서 전년의 10억 건에 비해 무려 12배나 폭증했다고 CBS 뉴스가 19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 로보텍스트가 이토록 급증하게 된 건 지난 수년 동안 전화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 사안이었던 로보콜, 즉 사기 전화를 미 규제 당국이 단속하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입니다. 네, 단속이 심해지니까 사기 수법이 이렇게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이 연방통신위원회가요, 지난해 통신사들에게 각 네트워크에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거의 2,000개에 달하는 통신사에서 발신자 아이디를 위조해 걸려오는 일명 스푸핑 통화를 감지하고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이 로봇 통화량은 월 20억 통에서 10억 통으로 약 절반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이 통신사들의 단속으로 이 전화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기성 메시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위장해서 오나요? 네, 보통 전문가들은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라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혜택의 내용이 온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흔한 사기 메시지로는 데비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고 이 본인의 온라인 액세스가 잠겨 있으니 다시 액세스하려면 이 보내온 링크에서 정보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링크를 클릭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다른 수법으로는 곧 소포가 배달될 것이라는 문자와 함께 아마존 주문 정보를 확인하라며 또 링크를 보내옵니다. 이러한 텍스트 메시지는 수신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재무 정보를 포기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인데 이때 절대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참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따라 우리들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느라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해야 하니 참 어렵네요. 미국을 비롯해 세계는 지금 오미크론 새 하위 변이 BA.5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에서는 300만 건의 새로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는데요. 이는 전 세계 신규 확진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김지수 기자, 미국은 어떤가요? 네, 정말 BA.5의 전파력이 무섭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12만 6,454명, 또 하루 입원 환자는 4만 1,137명으로 2주 전보다 각각 20%씩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지만 이 방역 조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5일이었나요? 미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올 가을 10월 1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비상사태가 34개월이나 지속되는 건데요. 코로나19 경보가 이렇게 위험 단계로 격상되면 그에 따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일부 지역에서는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응급실을 폐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홍보에 나섰지만 그냥 조용한 경고에 그칠 뿐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가 한창 급증했을 때 일부 주 지방 정부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도입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 뉴스투데이에서 다룬 기사였는데요. LA에서는 지역별로 실내 마스크 쓰기가 부활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LA 카운티에서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도 BA2와 BA5의 특성을 합해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성이 크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감염자가 발생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시카고시 보건 책임자는 코로나19가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도록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요. 루이지애나 보건 책임자는 이 현재 상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각 지역 정부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방역 조치 재도입은 아직 보류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마스크를 쓰도록 독려하겠다는 건가 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 가을과 겨울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변이용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도 하고 실내 환기도 자주 시키고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방역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그동안 심근염과 심낭염이 꼽혀왔습니다. 건강 상태나 부작용 우려로 비접종자들이 백신을 기피해왔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백신 비접종자들의 새로운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바백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지수 기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승인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CDC가 바이오 기술 업체인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해도 된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에 이어 이번 노바백스의 백신까지 모두 4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일반인들이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젊은 남성이 백신을 맞고 숨졌다, 혼수 상태가 됐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뉴스들이 보도되니까 심장 관련 질환이 있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확률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노바백스 백신은 이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방식으로 만든 화이자와 모더나하고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로 제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mRNA 방식은 인체 면역 체계에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존 방식은 약한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식으로 백신을 제조해 왔는데 이미 수십 년간 백신을 만드는 데 이용돼 온 전통적인 백신 제조법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만든 거여서 이 백신에 거부감을 보여온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바백스 바이오 회사는 이곳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3년 차인 지금 이미 미국 성인의 77%가 백신을 2번 이상 완전 접종을 했는데 너무 때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시간이 더 걸린 데다가 또 제조 시설을 찾지 못해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뒤늦게 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건강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이 2,600만 명에서 3,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들의 10%에서 13%를 노바백스 백신 접종 타겟으로 삼겠다는 게 노바백스와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노바백스가 오미크론 변이와 또 그 하위 변이를 겨냥한 추가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요. 올 가을 반가운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 7월 넷째 주에 보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